호주 정부 관광청에서 한 일본인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한 호주 여성이 보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언급하며 일본인들의 기를 팍 죽이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정부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는 35살 사라 존스입니다. 사실 관광청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가며 여행을 하는 여행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사에서 일을 하게 됐죠. 뭐 어쩌겠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딱히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여행사에서 일했던 시간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나라의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추억들도 쌓았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제가 일을 했던 여행사에도 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상들의 실체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됐죠. 출근 3일째가 되던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행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선배 한 명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또 왔네, 또 왔어.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던 선배가 왜 이렇게까지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원래 맨날 웃던 사람이 갑자기 정색하면 무섭잖아요. 손님이 여행사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선배는 여느 때와 같이 영업용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편의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뿐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는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선배의 인사를 들은 손님들은 자신들 나라의 언어로 뭐라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저는 영어, 스페인어만 알았지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 선배가 한국 손님들은 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죠. 제가 왜 손님들의 언어를 당연히 한국어라고 생각했냐면 저희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아시아계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거든요. 다른 여행사라면 모르지만 저희 여행사는 아시아에서 오는 손님은 오로지 한국인들만 받겠다면서 과감하게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행사 문 앞에 대문짝만 하게 적혀 있어요. 눈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죠. 그리고 혹시 영어를 못 읽을까봐 한국어, 스페인 국기에 동그라미를 그린 아이콘도 함께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한국인만 받습니다를 공지해 놨으니 그 손님들이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한국인 손님이라면 옆에 있던 한국인 가능자 직원이 나서야 했는데 그 직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니터에 집중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모두가 정말 이 악물고 손님들 쪽은 보지 않고 있었어요. 걸리면 큰일 난다. 걸리면 큰일 난다. 모르는 척하자. 라는 생각이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손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 테이블을 쾅쾅 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배와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에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영어로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차라리 번역기라도 쓰면 좋을 텐데 좋은 핸드폰 두고 끝까지 자기 나라 언어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손님들은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밖에 안 된다고 대문짝만 하게 써붙여 놓은 가게에 굳이 들어와서는 자기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가슴을 쾅쾅 치며 돌아갔습니다. 선배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저는 선배에게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선배에게서 나온 대답을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본인이야. 일본인이라니 제가 놀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여행가가 꿈이었잖아요. 제가 아시아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차분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이 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제가 사는 시드니는 자연과 붙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적인 분위기가 큽니다. 그리고 크고 길쭉길쭉한 건물들도 많고 사람들도 크다 보니 건물의 층고 또한 높아요. 그래서 일본에 꼭 가보고 싶었죠. 그리고 일본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벚꽃이 휘날리는 도로를 달리면서 봄바람을 만끽하는 그런 장면이요. 저도 그런 여유와 동화 같은 장면들을 꼭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일본인들은 제 상상과 전혀 달랐어요. 친절하게 말을 건네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미디어 속 사람들은 어디 가고 눈을 뒤집어 깐 채 제 앞에 테이블을 공격적으로 쿵쿵 치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게 일본어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들은 일본어는 나긋나긋하기만 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한 선배와 다른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심할 때는 하루에 몇 번이나 저래. 하지만 우리는 일본어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 말이 통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본인을 싫어하게 됐겠어? 일본어 서비스가 없다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겨우 번역기 돌려서 알려줘도 안 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번역기를 돌려줘도 안 간다니? 설마 못 알아듣는 건 아닐 거고 요즘엔 번역기에 글을 읽어주는 기능까지 있잖아요. 알고 보니 일본인들은 일본어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일본어 서비스가 없냐라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한 2명이라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선배들이 일본인들을 안 좋아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저는 선배들의 말에 200% 동의하게 되었어요. 일본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해? 였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벽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왜 일본어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거야? 호주로 여행 오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외쳤죠. 물론 영어가 아니라 번역기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번역기를 던지듯이 보여주면서 일본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럴수록 제 안에서는 반감만 커졌습니다. 만약 일본인들이 점잖게 와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가 많지 않네요. 일본인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해 볼 생각은 없나요? 그렇다면 많은 일본인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는데 누가 좋게 대하겠어요. 회사에서 누구보다 이익을 따져야 하는 대표님조차 일본인 대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중국어만 시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도 그에 못지않더라고요. 중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다른 여행사 직원들을 볼 때면 에이그? 그러게 중국인 안 받는 우리 여행사 같은 데로 갔어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였죠. 그렇다면 저희 여행사가 받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한국은 어땠을까요? 제가 경험한 한국 관광객들은 단연 최고였어요. 매너도 좋았고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없으면 영어로 능숙하게 대화했죠.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더듬더듬 영어를 써보려고 노력하셨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영어 회화책을 들고 문장을 찾아가며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해외에 여행을 나왔으니 기왕 나온 거 언어 공부도 함께 해보자 라는 마음을 알게 되니까 괜히 제 마음이 다 뭉클하더라고요.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번역기 사용은 당연히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가능 직원이 자리를 비워도 초짜인 제가 응대를 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왜 사장님이 한국인들만을 고집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 여행자 수는 많이 적었거든요. 쪽수로 밀어붙이는 중국, 일본을 겨냥하는 게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한 건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가이드 보조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손님들은 단연 한국 손님들이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제 이야기를 보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한국인 손님들은 나이스했습니다. 일단 방문하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셨어요. 식당에서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줘도 인사하고 심지어 계산을 하고 나갈 때조차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예의를 나타내는 행동을 알고 나니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사실 호주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에 대해 그리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에 큰 의미가 없어요. 습관 같은 거죠. 왜 호주 사람과 한국인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한 번은 제가 보조하고 있는 한국인 담당 가이드 분에게 왜 한국인들은 일하는 직원에게 굳이 예의를 차려서 인사를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분은 한국인들의 예의 바른 인사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는 행위 자체를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생각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이드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한국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인사예요. 심지어 어른에게 인사하는 방법,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방법, 언니나 오빠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전부 따로 배우죠. 너무 놀랐어요. 인사의 방법이 있다니?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인사를 다르게 한다니, 그리고 아이의 부모님들도 어른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배에 손을 얹고 인사한다고 했죠. 저는 이런 한국식 교육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인사는 곧 배려이고 인사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 한국인들 몸에는 배려가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차이점이 한국인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수준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희 여행사에서는 더더욱이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어를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영어가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익숙지 않더라도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셨죠. 왜냐하면 외국인 서버가 한국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아주 당당하게 일본어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여행사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당에서까지 이런 뻔뻔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대체 왜 모든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일본에 완전히 질려버린 저는 여행하고 싶은 나라 버킷리스트에서 일본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일하던 여행사를 그만두고 느지막하게 입학한 대학을 졸업한 뒤 여러 일을 하다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관광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이미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던 터라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희석된 게 있었고 아직도 그렇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오래 흘렀다 보니 영어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일본인들도 영어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저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했어요. 예전에는 일본의 고택들이 전통을 드러내고 전통을 지키려 유지하는 일본이 멋있어 보였는데 일본에 직접 와서 보니까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어요? 여전히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일본에 가서 영어를 찾아? 호주에서 일본어 하던 일본인을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 맞아요. 그 나라에 가면 최대한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제가 소속된 곳은 호주의 정부 관광청이었으며 제가 맡은 일은 워킹 홀리데이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즉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오려고 하는 일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일본을 간 것이었죠. 그렇다는 건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일본인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상황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미디어를 더 많이 접했을 일본의 젊은 층들마저도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수준이 아니라 영어를 아예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와중에 저는 영어를 못해요라는 말은 열심히 배웠는지 제가 가까이만 가려고 하면 저 말만 하고 도망치듯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일반인들이 다니는 곳에서 이러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워킹 홀리데이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영어를 현지인처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만 워킹 홀리데이를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됩니다. 안 되면 준비를 해서 오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본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일본인들은 아니었어요. 정말 과장 하나도 안 하고 다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거기도 일본어 하는 사람 있겠죠 라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15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여행사에서 일할 때만 해도 호주나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일본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시안 하면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일 정도였고 아시안을 보면 곤니찌와 라는 인사를 가장 먼저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건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요즘에 여행을 가장 많이 다니는 아시안들은 중국인과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아시안을 보면 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예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인구 대비 관광객 수를 비교하면 한국인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완전히 제외되었어요. 일본인들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다니지 못합니다. 일본 엔화가 악세를 타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일본어 강의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니던 대학으로 세미나를 가서 보니 일본어 학과는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꽤 있었던 일본인 유학생들은 씨가 말랐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호주에 가서 일본어를 하는 사람을 찾겠어요?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현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증거 있어요?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의 수가 확연히 줄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운운하는 꼴이 우습길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이걸 쓸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수집해온 자료가 도움이 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미국 사회에서 일본인의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미국 내 일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0%에서 20%로 떨어진 지 오래고요. 하버드 대학의 경우 일본인 학생의 수가 한 자릿수로 줄었고 일본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도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미국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수직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미국이지 호주는 다를 거라는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방문했을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딜 가나 전 세계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국가예요. 무엇보다 호주 상황은 다를 거라고 했죠? 저는 호주에서 나고 자란 호주 토박입니다. 호주에는 원래도 일본인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더 없어요.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한 기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 고객의 80%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길 기대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러 온 사람마저 일본어로 의사소통하길 원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좀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는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멍청하고 실없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일본의 국격이 있으니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국격이라니 그게 언제적 일인가요? 저는 이 우물한 개구리들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이 아시아의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시아의 주류 국가는 한국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미간이 움찔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0여 년 전에도 한국인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은 더욱 상승했고 요즘엔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찾는 한국인들 대부분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 번도 해외에 나와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근덕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한국인들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고용주들에게 인식이 되니 고용주들은 영어를 못해도 한국인이라면 일단 뽑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 일본인들은 어떤 인식인지 아십니까? 일본인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멀뚱히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서야 일본인들의 이 답답하고 오만한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이유를 제대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뉴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뉴스는 호주의 브리즈번의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받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왔는데 일자리에서 모두 잘려 음식을 살 돈이 없어진 거죠. 요즘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호주 사람들이 일본의 국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호주에 나와 있는 일본인의 모습이에요. 호주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은 언어도 안 되면서 노력도 안 하는 직원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짚은 곳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동양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인이었어요. 누구는 일자리 없어서 무료 급식으로 생계를 전전하고 누구는 남의 땅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있어요. 이런 한국인들도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뭡니까? 제가 한 말에는 일말의 과장도 없었어요. 제가 한국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일부러 좋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일본에서 있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마치면 한국으로 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실상을 조사했었는데 그 결과 알게 된 것들이에요. 제 말에 거짓은 하나도 없었지만 제 앞에 있는 일본인들의 눈빛은 마치 저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생각났습니다. 독선적이고 거만했던 그 모습이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필요성을 못 느꼈고 설명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호주로 오는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아졌다 보니 지금도 심사가 까다로운 편인데 더 까다롭게 해야겠다고 결정한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골칫덩어리거든요. 이러다가 불법 체류라도 할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며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제가 간 곳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는데요. 대학을 휴학한 학생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다며 설명회를 들으러 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왜 굳이 호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미국 유학 비용을 마련해 줄 만큼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요. 누군가는 미국 학비가 너무 비싸니 그냥 포기하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계차 자격증을 땄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호주에서 일하고 싶어요. 실제로 호주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2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를 벌 거고 그 중에서 생활비를 얼마나 써야 할지도 계산해 두었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데 저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외국에 나가서 혼자 살며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은 이유는 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린 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제 어린 시절과 비교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한국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의 국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었죠. 앞서 만났던 일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이었어요. 일본인들은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임금이 2배 이상이나 되는 호주로 가서 돈이나 벌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 좋죠. 하지만 그들은 임금 2배에 꽂혀 있을 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에 한국의 21살짜리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했죠. 두 사람 중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한국 학생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조국의 국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같은 한국인이 욕을 먹지 않도록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게 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죠. 저는 이 학생들에게 한국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호주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인들이 일 잘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성실함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어요. 호주의 고용자들이 입을 모아 불만을 토로하는 건 바로 성실성입니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건 호주 사람마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일을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서 일할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일머리가 좋아서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척척하죠. 게다가 요령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꼭 해내고야 마는 근성마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급부상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사는 나라, 발전되고 세련된 나라 등 한국에서 왔다는 말만 하면 모두가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죠. 외국에서 일을 하러 왔다는 말을 하면 무시하거나 깔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전혀 아니에요. 와, 너 한국에서 왔어? 한국에 대해 물어봐도 돼? 라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일단 저만 해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우선 긍정적인 생각부터 하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게 너무 걱정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받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고 나니 한국인들이 부럽게 느껴지네요. 아직 저는 호주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것으로 한국인만큼의 호의를 이끌어낸 건 없거든요. 국격을 논하기 전에 호주의 국격부터 되돌아봐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적어도 제가 살았던 호주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인식 자체가 이렇죠. 그래서 한국인 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는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참전 용사분들을 돕는 기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에르메스 광고 협업을 통해 좋은 활동을 구상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광고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차곡차곡 모아서 매년 한 번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에게 후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부되는 이름은 저희 여우튜브 멤버십에 등록해주신 명단으로 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79년 아침 이슬로 촉촉하게 젖은 덤불 냄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프랑스와즈 카롱의 첫 번째 코롱, 오도렌지 베르테로 싱그러움이 한껏 강조된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으로 자리 잡은 제품인데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도렌지 베르테 샴푸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헤어 컨디셔너 40mg, 오도렌지 베르테 퍼퓸속 25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 샤워 젤 40mg, 오도렌지 베르테 바디로션 40mg까지 이 5가지 명품 에르메스 제품들이 모두 들어간 헤어 바디 세트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구매 링크는 댓글창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와, 한국이 이렇게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매우 좋은데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당신만의